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다우 폭락이 한국 증시에 잽을 날린 셈인 듯합니다. 환율이 1,090원으로 무려 30원이나 껑충 뛰어올랐네요.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2010년 6월 달에 약 1조 8천억 달러 정도 미 국무성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1조 2천억 달러로 약 5천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위기 시작도 2006년 런던 시장에서 중국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서프라임 채권을 매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러분 잘 아시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시장을 흔들었지요. 우리 주변에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늘어난 듯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매 위기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우선 책임지는 것이라면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개인이 지금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서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가운데 1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네요. 그리고 내일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탈당한 이영주 의원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요. 내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평당 일부에서 이영주 의원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지만 방금 뉴스를 통해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353일 만이라 그러죠. 많은 네티즌들 가운데서 이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전무죄다. 아니다. 이건 소심 판결이다.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팩트 진검승부 추르면 시간이죠.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이게 평양올림픽이냐 뭐냐 이런 논란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식중독 걸렸다고요? 식당에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예, 민주평화당이 내일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가 민주평화당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민평당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줄여서 민평당이라고 부르고요.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탈당계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에서 1호 탈당을 했던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며 이제는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내일 창당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창당해서 정식으로 당선 이제 내일부터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네. 하루 앞당겨서 오늘부터 민주평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 15번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비례대표 3분을 포함해서 18명으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숫자일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흥분도 되실 거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실 건데 어떠십니까? 예, 먼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버리고 민주평화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네. 민생평화 민주개혁이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시작을 마음먹고 나니까 어떻게 잘 해내야 될까 그런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송금주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다 만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용호 의원은 명확히 이 미래당이라고 돼 있죠, 합당명이. 네. 미래당에게는 안 간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나머지 즉
저희 민주평화당을 올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평화당으로 올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송금주 의원은 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관계로 네. 여러 가지 지금 의사소통이라든 이런 데 좀 지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주 의원도 저희들과 함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원내교섭단체가 늘 관심의 대상인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18분이지만 비례 3분이 아직까지 출당 조치가 안 내려졌으니까 원내교섭단체가 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현재로서는. 예, 현재 창당에서 시작한 단계에서는 법적 요건 20석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미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은 네. 비례대표의 출당 문제도 정치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네. 6월, 늦어도 6월, 7월까지는 법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역 의원 15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비례 아직 출당되지 않은, 미래당에 남아 계시는 3분하고 18석이고요. 거기다가 이용호 의원께서 의사를 밝히셨다고 어느 정도 하셨다니까 19석을 하면 한 분이 더 부족한데 박지원 의원이 숨겨놨다 그랬어요. 어디에 숨겨놓으셨습니까? 다른 일부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내교섭단체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보다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희 이전에 국민의당에 있을 때도 예. 지역구가 125명 그리고 비례대표 13명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역구 65명 중에서 15명이 이미 이쪽으로 고치를 정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어느 쪽이 좀 더 정통성이 있는 판단하시기로 봅니다. 저희들이 방송에 뉴스 정면 승부라서요. 정면 승부 해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딱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고 계시는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까? 승교도 한표 말입니까? 예. 승교도 한표는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의 소속 문제들이 정리되고 그럴 때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역구 중에서도 아직 지방선거 전에 옮기기는 어렵다. 지방선거 이후에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비례 쪽에 가까우신 분 같은데 느낌은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 구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창당 대회에서 이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당이 처음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분 중에서 지역 의원분들 중에서 재선 의원분들이 몇 분이시고 다선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 빼고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성엽 의원 등등을 빼고는. 재선 의원은 황주영 의원이 한 분이 재선이고요. 예. 나머지 이 분들 중에 박지원, 정동재, 천정배, 조배숙, 유성엽, 장병환 이런 박준영 의원까지 이분들은 다 중진, 3, 4, 6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대표를 방금 말씀 주신 다선 의원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분 중에 산다면 별로 큰 민평당의 어떤 미래성을 대변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저희 민주평화당에 있는 여러분들 즉 중진들까지도 이번에 있어 당의 대표는 중진 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남아 계시는 3분, 이상동, 박주현, 장정숙 이 비례대표분들은 미래당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당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그리고 국회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당이 조만간 합당 절차를 거쳐서 지도부가 정리가 되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캐스팅 보트의 영향력을 가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이중대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수가 있다고 그런 이미지가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국민의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때도 때로는 민주당의 의견이 오르면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의견이 틀리면은 거기에 동조를 안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있어서도 저희 당과 의견이 맞는 데에 있으면 공조를 했던 것이고요. 이중대란 논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관점에서 때로는 진보적 견해를 때로는 보수적 견해를 취사 선택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중도성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가 맞으면 보수 쪽에 진보가 맞으면 진보 쪽에 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모든 현안들이 진보, 보수, 일도 양단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부분, 국방의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예. 경제나 복지 부분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면이 강조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각 상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당이 이제 새롭게 민주평화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통합신당인 미래당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민주평화당이 출범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서는 7%, 어떤 데서는 적게 나오는데 4%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국민의당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5% 언저리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것을 본다면은, 상당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 참고하시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건데요. 민주당이 43.4%, 자유한국당이 19.5%, 미래당이 11.3%, 민주평화당이 3.1% 이렇게 기록했고 리서치 뷰가 민주당 43, 자유한국당 21, 미래당 19, 민주평화당 3% 이렇게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 내용을 보니까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만 389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해서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뭐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서치 뷰도 그렇습니다. 27일 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0%.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민주평화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래당에 비해서만큼은 크지 않은 것이 일단은 지역 성향이나 아니면 정체성이나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민주평화당이 아직 창당하기 태어나기도 전 하루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우리 당이 민주평화당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 지역당의 성격을 얼마나 탈피하게 될지 어떠한 정책 정강을 보여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실현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전에 최근에 국민의당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5% 남짓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3%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도 지지에 있어서도 지역적 기반을 더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조만간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박지원 의원의 당원권이 회복되는데 이게 민평당 쪽에서는 국민의당 본색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긴급 징계를 그런 데서 다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징계를 했는데 네. 그게 불과 뭐 한 달도 불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예. 네. 그렇죠. 게다가 뭐 말을 덧붙였던 게 징계를 풀어줬던 이유가 당시 박지원 전 최고위원의 그런 사태의 결과가 지금에 있는 반통합파의 음모론도 좀 섞인 게 아니냐 이런 또 사조까지 붙이셔서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다. 네. 그 두 분 정도 아직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원직에 대해서, 그죠? 예, 송기석 의원과 박주명 의원 두 분이 조만간 2월 8일 날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대법원 선거가.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예상을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분들께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엄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오긴 나오는데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평당에서는? 아마도 오후에 나온 내용이고 판결 내용도 좀 언론을 통해 간단히만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이어서 그런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2심에서 인정됐던 판결 중에 일부만이 지금 유죄 판결이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다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을 한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은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주 의원께서는 청문회 때도 아주 활약하신 스타 의원이신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른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이게?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삼성 측에서 네. 청탁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지금 뭐 삼성 승계 작업을 전제로 이런 걸 했다, 청탁 필요성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사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노트에 나와 있는 삼성 승계를 모니터를 하라는 그런 기재 내용과는 약간 대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내용의 근거로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주를 50대 1로 국민주로 만들겠다 해서 액면 분할한 것은 이번 판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건 뭐 관련 없다고 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그렇다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네. 2심 재판에서도 이번 사건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주범이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뇌물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뇌물죄 인정되는 부분은 뇌물죄로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이 받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내일 민주평화당 출범을 앞두고 계시는 이영주 의원께 한편으로는 축하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얹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당 체제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투명성, 정체성 또 이영주 의원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를 비롯해서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평화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